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이란 혁명 수비대 등을 상대로도 전쟁을 치르며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서울 도심 최대의 인명사고로 기록된 2년 전 이태원 참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재냐 아니냐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이어지며 이제서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다고 봤습니다. 국가, 사회 각 직역의 안전의식 결여가 켜켜이 중첩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인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사항 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안전법령의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수립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령에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는데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당일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지만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재판 결과를 우리는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항소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최근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크게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 하늘은 귀가 멍멍해지는 커다란 굉음으로 가득했는데요.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는 게 단골 뉴스가 된 요즘, 우리나라는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단 한 발로 북한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5. 괌에서 나라와 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 속 공고한 한미동맹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비가 내리는 성남 서울공항. 제복을 입은 국군 장병들이 활주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비롯한 우리 군의 주요 전력도 총 출동했는데
그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인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 현무5가 처음 베일을 벗었습니다. 탄두 중량만 8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 한 발만으로도 북한의 벙커를 폭파시킬 수 있는 위력인데 바퀴를 틀어 개걸음하듯 움직이는 측면 기동까지 가능합니다. 최초로 공개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현무와 함께 삼축 체계를 구성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LSAM과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며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장비들은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러 도심으로 향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2회 연속 열리는 광화문 시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연속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행진하는 국군 장병들, 거리를 빼곡히 채운 시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퍼레이드 차량에 탄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일명 호국 영웅들도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오후 들어 맑게 갠 광화문 하늘에는 굉음을 내며 등장한 블랙 이글스가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광화문 하늘에 내걸린 태극기로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순간은 새롭게 재현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은정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여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더 익숙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막아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 건설업자한테 청탁을 받고 차량과 돈을 받아 챙긴 일명 그랜저 검사, 변호사한테서 차량 임대료와 샤넬 핸드백을 받은 벤츠 검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비리가 줄줄이 공분을 사면서 탄생한 법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이 법의 취지와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준 최재형 목사와 받은 김 여사 모두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고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도 무혐의로 판단했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디올백 불기소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수심이 기소 결정 따르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메신저 대화, 가방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에 최 목사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에 대해선 수심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입증을 책임지는 검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최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의 소리는 다음 주 월요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수사에 속도가 붙은 5개월 내내 곡절이 많았습니다. 늑장 수사란 비판 속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따로 12시간가량 비공개 조사를 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던 원칙이 깨졌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보고 시점을 놓고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공정성을 높인다는 검찰 수사심의위도 2번이나 열렸는데요. 수심위는 김 여사 불기소, 최 목사 기소 권고란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시간만 끌다가 비판을 자초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두고 쏟아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0.7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남과 여 한 명씩 부부를 이뤄 한 명도 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니까 전체 인구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새 무단 이탈과 임금 체불, 임금 적정성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아기가 과연 더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두고 볼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추석 연휴 기간 2명이 숙소에서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무단 이탈 원인으론 낮은 임금 수준과 숙소 통금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사 관리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정 임금 수준을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쓰는 가정에선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기준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 기준에 배치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그 국가, 송출하는 그 국가의 입장, 가사관리사의 그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은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월급제 외에 격주로 급여를 주는 방안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졸속 행정이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 시범 사업을 넘어 제도 안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위에서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속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은 당연했는데요. 결국 건국과 동시에 1973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모두 끝이 났지만 불편한 동거를 지켜보는 우려의 시선은 많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피를 부르는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면서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보본부 소속 요원과 정보 수집 수단, 지휘센터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등은 이스라엘의 이번 베이루트 공습은 헤즈볼라의 새 리더 하심 사피에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הפגיעה הקשה בחיזבאללה בכל הגזרות, בביירות, בבקעת הלבנון, בדרום לבנון תימשך. 다만 사피에딘의 사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반격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오다이세 등에서 10시간가량 교전 끝에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이번 충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사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날 장교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작전에서 숨진 이스라엘 장병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세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25개 마을에 주민 소개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소개령 지역엔 지난 2006년 유엔이 완충지대로 설정한 마을도 포함됐습니다. 곳곳에서 포화가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는 해외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originally Lebanese. Normally I have this mentality of war and this kind of situations, but this time it escalated really fast. 유엔은 공습이 본격화한 지난달 23일부터 1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리아 등으로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9개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